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론에 있어서 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사 또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영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편집할 적에 우리나라의 발달사와 그리고 서양의 발달사, 그중에 서양의 발달사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영국의 발달사여서, 그래서 우리의 발달사와 영국의 발달하고 그리고 미국의 또 독일의 발달사는 사회보장법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정도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사를 보면은 기록으로서, 물론 우리의 현재 기록,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현존 최고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1120년대에 등장한 1140년대에 등장한 김부식의 삼국사기라서 그 전의 기록은 알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우리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사로 넘어가면서 일제와 미군정기,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법제사의 현대사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삼국에서 볼 적에는 삼국의 출제 비중은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삼국 공통의 구제제로서는 창제가 있다. 창제. 자, 이 창제라는 것은 삼국 공통의 구빈제도인데 모든 부락마다 바로 곡식의 창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부락마다 존재하고 있는 곡식 창고를 창이라 곡식 창고를 부경이라고, 바로 이런 제도가 모든 부락마다 있었기 때문에 창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삼국시대는 거의 전쟁과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부락마다 존재하고 있던 곡식창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삶을 위한 생존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목적이 군량미로 존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비상시가 일어나면 군량미인 그 곡창을 얼어서 구빈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창제를 여기다 뒀습니다. 또 그러면 거의 고구려 2세기 말 고국천왕 때는 을파소로 하여금 춘대, 춘합의 구빈 시스템으로 진대 제도를 만들도록 했다 해서 진대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삼국의 구빈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달겠습니다. 삼국의 구빈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다루면 먼저 구제 제도로서는 첫 번째 창제와 창제 삼국 공통의 제도로서 부락마다 존재하던 부락마다 설치한 병농 공용의 창고, 곡창의 병농 공용의 군사용 또 농사용 공용의 곡식 창고를 말합니다. 부락마다 설치한 병농공의 곡식 창고로 일명 부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사를 보게 되면 이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에 존재하던 지배층의 전리품 창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삼국의 공통으로서 고구려에만 기록은 있지만 아마 모든 국가에 다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에서는 부경을 삼국 공통의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너 그런가 하면은 진대법이 있습니다.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 후반 고구려 고국천왕 때 만든 제도로서 을파소로 하여금 나이 80의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을파소로 하여금 만들려고 했던 걸로 춘대 춘합에 곡식이 떨어지는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되돌려받는 춘대 춘합의 구빈제도를 진대법이라고 한다. 이런 제도를 중앙정부인 국가, 그것도 왕실에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안팎이 모두 즐거워했다 해서 내유대열법, 안팎이 모두 크게 즐거워했다 해서 내유대열법이라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법이 아니고 옛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법을 율이나 영, 율령의 개념으로서 한자를 쓰는 것이고 법은 제도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삼국의 구빈의 구예제도고 구빈제도의 내용을 보면 구빈제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국시대에는 뭐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곡지급이죠. 관곡지급. 또 그러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사궁구율. 사궁구율. 어쩌면 가장 출제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궁구율이 되겠는데 필수 구빈 대상을 환과고독이라고 하는 호래비, 과부, 고아, 그리고 무자녀 노인. 물론 호래비라고 할 때는 호래비나 과부는 노동 능력이 없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환과고독, 환과고독을 사궁이라 하고 삼국시대 이래 필수 구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궁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조조간면, 이 조조간면은 뭐 한자로 하기는 그랬지만 어떤 천재지변 등이 극심할 적에는 먹고 살기도 그러는데 곡식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나 아니면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뭐 지역 특산물을 내라거나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토지세의 개념으로 내는 것을 조라고 합니다. 토지세의 개념으로 내는 것을 조. 지역 특산물로 내는 세금을 또 이렇게 한자를 바꿔서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 이런 조와 조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었다. 조와 조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참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너는 천재지변이 있어서 먹고 살 길이 근근하면 곡식을 빌려주고 대곡은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더 나아가서 더 심할 때에는 원곡까지도 감면해 주는 대곡, 참호, 구면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이자, 더 심할 때는 원곡까지도 감면해 주는 데들을 대곡, 참호, 구면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경영방수. 역시 천재지변 등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을 줄여주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은 노동력이니까. 그래서 천재지변 등이 심할 적에는 이렇게 형을 줄여주고 또 그런가 하면 죄인을 풀어주고 같은 이렇게 해서 노동력을 가정으로 되돌려보내는 이러한 정책도 썼다. 경영방수가 나와 있고 뭐 그 외에도 영농방제나 뭐 도덕적 이런 행위로서 책기감선이나 이런 등등의 제도가 삼국시대에 있었던 구빈제도, 구빈 시스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볼 것은 고려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구빈 또는 구제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구빈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구빈은 먼저 개요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공식 구빈기관이 설치가 됩니다. 공식 구빈기관이 설치가 된다. 종래에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아니면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 시대를 본다면 구빈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관서나 지방관하의 부속기관으로 존재했을 뿐이지 독립기관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공식 구빈기관으로 대부시가 존재를 합니다. 대부시를 설치했다. 또 그러면 고려시대부터 빈곤정책의 제도와 고구려에도 2세기에도 빈곤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비교적 영속적 형태로 체계화된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비교적 영속적 형태로 체계화된 것. 고구려 율파소가 만들었다는 춘대춘합의 구빈인 진대제도는 그때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고 띄엄띄엄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영속적 형태로 제도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빈곤정책은 고려 500년, 조소 500년을 거쳐서 1000년의 역사로 이어져 옵니다. 대표적으로 의창이나 상평창과 같은 경우는
창평장, 또 해민서 이런 것 등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서 천년의 세월을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빈곤정책의 제도화, 또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에는 민자동원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민자동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민자동원, 사실은 고려 500년 한국사를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고려 500년은 그냥 500년 자체, 500년 중에 400년 이상이 전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의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의 대부분이 국방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구빈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처해도, 전란이나 천재지변으로 구빈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처해도 구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 동원을 통해서, 민간 재원을 동원을 해서 구빈을 했는데, 바로 그 기록을 우리는 민자 동원에서는 납속 보관지제, 납속책을 써서 관에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는 보관, 관직을 줌으로써 살해를 했던 이 제도가 고려시대부터 나옵니다. 한국 사는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복지사에 본다면 이미 고려시대에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에는 시설보호, 원내구제가 시설보호 기록이 있습니다. 시설보호 기록이 있다. 이 시설보호 기록으로서는 우리가 동서대비원, 대비원이나 또는 해야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구빈으로서는 공식 구빈기관이 설치되었다. 구빈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원내구제도 시작되었고 시설보호도 시작되었고 민자동원에 대한 기록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빈제도로서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던 아니기 때문에 리듬을 맞춰서 구빈제도로서는 읍면지제, 읍면지제라는 것은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를 읍면지대, 국가가 은혜로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읍면지제. 체면지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어떠한 재난이 있었을 때, 국가에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체면지제. 뭐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체면법, 면제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과고독, 진대지제가 있습니다. 자, 이 환과고독, 진대지제, 환과고독은 삼국시대에는 필수 구빈대상으로 여기는 사궁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 환과고독 진제제는 사궁구유를 말하는 거죠. 사궁. 지금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필수 구빈대상을 환과고독이라고 고대국가 삼국시대에는 사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비교한다면 환과고독, 진대지제는 사궁구율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완진려, 수완진려라고 소리난들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수완진려 진대지제가 있습니다. 수완진려 진대지제. 이 수완진려 진대지제라고 하는 수한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와 가뭄을 말합니다. 수한이라고 하는 홍수와 가뭄. 진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든 질병이나 전염병, 이렇게 수완진려에서 홍수, 가뭄 또는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생필품을 비급해주고 되돌려받던 제도, 수완진려, 진대지. 이건 그야말로 국가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생필품을 보급해주던 제도를 수완진려. 그 때문에 같은 재난이라 하더라도 체면지제는 재난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고 수완진려, 진대지제는 재난 시 생필품을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러면 납속 보관지제가 있죠.
납속보관지제. 납속보관지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자동원의 기록으로 민자동원 이후 관직을 통해서 살해를 하는 제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납속보관지제가 되겠어요.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봐주시고, 구빈기관 또는 구빈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구빈기관이라고 할 적에는 빈곤정책의 제도화라고 설명을 했죠. 고려시대부터는 그때 만들어진 제도는 고려 500 그리고 조선 500년을 거쳐서 쭉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역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종 때 만들었던 흑창,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흑창이 있는가 하면은 고려 광종, 4대 광종이 만든 보가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주얼리.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곡을 조성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원곡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면, 융통을 했다면 학자금으로 했다면 학보라고 하고, 오늘날도 한국장학재단이 학보죠. 그 이자를 가지고 불경을 간행했다면 경보, 그 이자를 가지고 팔관여를 수행했다면 팔관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자를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 위를 다스렸지 해서 제위보, 백성들의 재난을 다스렸다 해서 제위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대 광종 때 제위를 거쳐서 6대 성종 때 만든 흑창을 수정보충한 의창, 그리고 상평창, 모두 성종 때 만드는 거죠. 상평창. 이 의창은 구빈, 상평창은 물가 조절이 되겠습니다만은 물가 조절뿐만 아니라 구빈의 기능도 같이 겸했다라는데 그래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1대 문종 때 만들었던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사실 본래 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이지만 동시에 수용시설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비창. 유비창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후기에 국가재정이 아주 허약해지니까 국가의 기구 감축을 하게 되면서 구빈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의창과 상평창을 합쳐서 같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창과 합청, 여기 의창과 상평창을 합쳐서 같이 수행하도록 것이 유비창이 되겠습니다. 의창과 상평창을 고려 후기에 합쳐서 유비창. 그 외에도 물가 조절기관으로서 재민창이나 또는 교재창과 같은 것도 있었다. 지역 간 물가조절, 이런 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는 무조건 도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감. 무조건 고려나 조선이나 도감이란 단어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임시기구입니다. 거기에는 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등등의 많은 그때그때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 생겼던 임시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해야도감 교재 적어놨지요? 해야도감 뭐라고 했습니까?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해야도감을 보시면, 해야도감 우리 하면 거기 옆에다가 상설구빈기관에서 유비창, 교재창, 재민창이라고 했지요? 그 옆에 공간 나와 있죠. 그 페이지 옆에 그 공간에다가 임시기구 해놓고 거기다 해야도감을 적어보세요. 해야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의미를 갖는다. 당시 버려진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잠시 보호해주면 부모들이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찾아가기는커녕 버려진 애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 애들 두세 살, 서너 살 먹은 애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사실은 임시로 설치했다가 폐지하지도 못하고 고려 말까지 갔던 기구가 해야도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도감의 일부에서는 상설기구설 이렇게 있는데 상설기구가 아니고 도감이라는 이름은 본래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인데 참아버리지 못하고 참아 폐지하지 못하고 고려 말까지 유지해 갔던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치에 있는 것을 해야도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임시기구로 해야도감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구제도감, 구급도감 또는 뭐 진제도감 뭐 이런 등등을 적었고 해야도감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야도감에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에 연호미.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이나 영세 서민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연호들이 평상시에 쌀을 걷어놨다가 연호미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평상시에 쌀을 걷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 쌀로 이웃 사람을 돕는 그 제도를 연호미 제도해서 연호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교재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271페이지에 거기 공간에다가 임시기구로서 임시기구, 임시구빈기관, 임시구빈기관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해야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진제도감, 뭐 진제색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에다가 거기에다가 연호미법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특히 중요표시는 해야도감과 연호미법에다가 중요표시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고려시대의 구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조선시대부터 쭉 살펴보면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정리를 해보겠어요. 조선시대의 구빈은 앞에 개념은 뭐 적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어쨌든 신속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어떤 재난이 닥치게 되면 빨리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성에 초점을 두되 1차 책임을 지방관이 짓는데 1차 책임을 지방관이 짓는다는데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와 같은 데는 그런 구빈의 기본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모든 집행은 지방관이 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기초생활보장기관이 어디예요? 보장기관은 바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주거지가 애매할 때는 바로 어떤 거기에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과 똑같이 1차 책임은 지방관이 짓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개요, 신속성에 초점을 두되 1차 책임은 지방관이 진다. 이건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방관과 오늘날 보장기관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조선시대의 구빈에는 비황과 구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황과 구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설적 재난에 대한 상설적 재난 대비책, 상설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드는 것을 비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환곡과 사창이 있습니다. 환곡과 사창이 있습니다.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구빈을 이렇게 환곡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구빈을 환곡이라고 하는데 환곡에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 내려왔던 의창과
상평창이 있습니다. 의창과 상평창이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주도의 향촌자치적 구빈을 사창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창이야 진작부터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보사업이나 불악단위에 서로 돕고돕는 상부상조는 사창의 개념, 또 그런가 하면 연호미제도, 고려시대에 있던 연호미제도가 바로 사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원군 때 환곡도 사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국에 사실은 있었지만 공인하지 않았던 사창을 공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왕, 상설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왕이 있고, 비왕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환곡과 향촌 주민이 주도하는 사창, 그래서 의창, 상평창, 사창을 합쳐서 책에서 삼창이라고 하는데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구황도 있습니다. 이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 재난에 대한 돌발적 재난 대비책을 구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버려진 애들이 많다면 애들을 모아서 식사를 급식을 하고, 만약에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버려진 노인들이 많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식사나 술 한잔 먹이면서 경로효친을 안양시키고, 이런 것 등이 전부 돌발적 재난이 되겠는데, 만약에 그 행정구역에 가정이 어려워서 혼례를 치르지 못했다거나 가정이 어려워서 상을 당하고도 상을 치르지 못한다면 관에서 돈을 대서 관비를 대가지고 그 혼례를 치르게 하거나 또는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그런 것은 고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상할 수 없는, 예상이 된다 해도 어떤 정형화시킬 수 없는 이런 돌발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행되는 것을 구황이라고, 여러분 그 구황제도 책을 보시면 사궁에 대한 구훌, 시식, 진율, 진대, 조적, 방곡, 고조, 견감 이런 등등이 있는데, 특히 고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조를 봐주시고, 원납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동원의 개념으로 또는 고려시대에 있던 납속 보관지제의 개념으로 원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전칙이 되겠어요. 자율전칙. 자율전칙은 18세기 후반 정조 때 만들어진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기에는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와 9개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율전칙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유기아나 행거라와 같은 버려진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도 규정했다는 점에서, 물론 당연히 아동보호는 가족과 친인척의 책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때문에 국가 책임도 소극적 책임입니다. 했다는 점에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유사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율전칙 나와 있죠. 전문을 전교라고 하는데 9개의 절목으로 구성된 이것은 당연히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가족과 친인척의 책임으로 하지만
국가도 책임질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한 것을 여기 나오는 자율전칙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험령 올 때 아동복지 관련 법령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18세기 후반에 나왔던 정조연간에 있던 자율전칙과 그리고 서양에서는 1833년에 있었던 우리보다는 40년 전에 있는 거죠. 일단 공장법을 가지고 아동복지란 말을 이렇게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복지. 자, 이런 정도가 조선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 빠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2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 성격에서 몇 개에서 2번, 3번은 판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3번, 4번, 5번 좀 첨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아래 보시면 한자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휼과 진대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진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무상지급을 말합니다. 진휼은 무상지급을 말하는 것이고, 진대는 아까 진대법처럼 빌려주고 되돌려받는 것은 진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도 복지에 대해서 한두 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그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일제시대에서는 적어도 1944년에 있었던 조선구호령의 현대적 의미를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선구호령 이렇게 나와 있죠. 1944년 일본 구호법을 모방해서 만든 걸로써 물론 식민지 정책을 좀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방법인 줄은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 그래도 1944년에 제정되어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근대적 공공부주의 근거법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구호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구호령 2번에 2번. 뭐 나머지는 뭐 4번 생활, 부조, 의료, 조산, 생업, 장제부조 5개 정도로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가기는 없고, 어쨌든 1944년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은 오늘날 우리의 근대적 공공부주의 근거법의 역할을 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군정화에서 사회복지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될 때는 많은 서구지향적 이런 그 선망에 의해서 미국 애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라고 이거 착각들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제나 하나의 다름도 없는, 한 푼의 다름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2번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유물인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통제 목적이 더 강한 온정주의적 큰 은혜나 베푸는 듯이 사실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큰 은혜나 베푸는 듯이한 온정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보면 페이지 넘어가시죠. 억압과 통제 및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미군정기에 시행했던 제도로서는 일반 구호사업, 전재민 수용구호사업, 주택구호사업, 실업구제사업 등이 있었다. 보통 이 4대 사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특히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으며 억압과 통제를 당연시하는 온정주의적 성격이 있었다. 그 정도 미군정기 3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현대복지사를 봐야 됩니다. 현대복지사. 현대복지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의 구성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구성은 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 이념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 이념에 따라서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됩니다. 이념의 바탕을 두고 사회복지 정책이,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을 문서화, 성문화한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법제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법제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 법제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입과 민간부문의 개입을 올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개입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이 사회복지 행정의 지원 조장을 바탕으로 현장의 사회복지 실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어떠한 이념 속에서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졌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문서화된 법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의 발달을 보면 제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6공화국의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쭉 이끌어올 수 있는데 교재들은 그냥 참여정부까지만 참여정부까지만 이명박 정부 또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에도 뭐 복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어쨌든 이 어떠한 정책이 수행됐는가에 대해서는 법우 제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많은 법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노트 정리를 할 적에 4칸으로 나누어서 노트 정리를 할 겁니다. 4칸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에는 자 여러분들이 그 4칸으로 공간 범위를 나눠놔야 나중에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60년대까지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70년대, 80년대 세 번째 칸에는 20세기 말인 90년대 그리고 24번째 칸은 21세기의 주요 법률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손맛으로 이렇게 만져보셔야 시험 볼 때 좀 편하시거든요. 그러지 않고 눈으로 보면은 시험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보겠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변천. 이것은 사회복지 법우제정사, 법제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칸으로 나누어서 진열을 할 겁니다. 1944년 첫 번째 칸입니다.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만들어졌지요. 1944년에 조선구호령.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조선고려가 아까 체크했죠. 일제에 만들어졌지만 한동안 우리의 공공부조의 근거법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리고 1960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만들어집니다. 1960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자 우리가 보통 직영연금 또는 4대 직영연금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4대 직영연금 그냥 아니면 그냥 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직영연금인 법이 공무원연금으로 1960년에 제정이 되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자생적인 공공부조의 근거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동복지법이. 1963년에 물론 61년, 62년에 윤락행위 방지법이니 긴급재 이런 법이 긴급재난법이니 많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다 암기할 수는 없고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사회보험법 산재보험법이 63년도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만들어져서 6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음 달에 12월 달에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져서 77년도에 가서야 시행이 됩니다. 77년도에 가서야. 어쨌든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정권에서는 무더기 선심성 공약을 또는 정책을 막 쏘아붙이는데 그래서 보통 60년대 특히
5.16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회복지에 관련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무더기 법이 이 이후에 무더기 입법이 무더기란 말이 누더기가 아니로 무더기 입법이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무더기 입법이 있었다. 이런 특징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정도. 다음에 두 번째 칸으로 봐서는 1970년대, 80년대인데 1970년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집니다.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져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허가사항이었죠. 허가사항.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지고 1973년에 추억의 법,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시행은 되지 못합니다. 시행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1973년 유신 정권 하에서는 정부 정책은 연금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977년에는 의료 생활보호법 하에 의료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과 의료보호법은 극빈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지요. 그렇게 하면서 의료보험법이 같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 전두환 정권이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또 장애인복지법. 물론 이 장애인복지법은 그 당시 이름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가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꿉니다. 그냥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3대 사회서비스법이 81년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집니다. 아동복지에 관련된 것이 여기 잘못 썼군요. 여기는 1961년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복리법입니다.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졌다가 20년 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3대 1986년에는 세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져서 88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해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서 역시 똑같이 8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물론 89년도에 당연한 법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86년도 세 번째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서 88년도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네 번째. 시행이 안 됐고. 네 번째는 80년대를 넘어서 이제 90년대. 1991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집니다. 영유아 보육법. 그러면서 같은 해에 청소년 기본법도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 청소년 기본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1993년에 네 번째 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이 만들어져서 95년부터 시행이 되죠. 9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1995년에는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성발전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여성발전 기본법 그리고 이제 곧 바뀌게 그걸 쓰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이제 곧 바뀌겠습니다만 이런 법들이 1995년에 만들어지면서 고용보험이 시행이 되죠.
1999년에는 1997년에는 청소년 보호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99년에는 생활보호법, 1961년에 만들어졌던 생활보호법이 제도가 바뀌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뀌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되죠. 200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63년도에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만들어졌던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어서 역시 2000년부터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을 보면은 시행은 2000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세기까지는 생활보호시대, 21세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시대, 20세기까지는 의보시대, 의료보험시대, 21세기부터는 건보시대, 건강보험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2001년 자, 여기 2000년 화면이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2001년에는 의료 1977년에 만들어졌던 의료보호, 생활보호 시대에는 의료보호법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급여라고 하거든요. 7대 급여 중에 그래서 의료급여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001년에 의료급여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2005년에 유명한 긴급복지지원법이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부터 10년까지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2009년 개정으로 영구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지원, 주거지원, 유유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이런 등등이 영구제도로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2009년 개정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가서는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만들어져서 2008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 만들어집니다. 그에도 2008년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2007년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2008년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2008년에 뭐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8년에 만들어지고 2009년에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아까 직영연금 네 가지 말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그 당시에는 가입기간 20년 이상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런 직영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특히 군인, 직업군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법, 여러분 쓰십시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법이 만들어져서 직영연금 가입자들로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삶을 보장하게 되었어요. 2009년이 그렇습니다. 2010년에 가서는 2010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거기에 유명한 장애인연금법.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이 그 수건이었던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 2014년에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주거급여법이 있죠. 또 이거 그런가 하면 사회보장급여법,
급여법 등이 2014년에 만들어져서 좀 더 사회보장의 구체화 현실화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이런 법들이 정책의 성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지면상 다 채워지는 못했습니다만 빠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있는 275페이지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첨가를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처음 읽어드린다면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 2011년에 치매관리법, 그리고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나왔군요.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나왔고, 2014년에 기초연금, 그거 빠졌네요. 2014년 기초연금법 넣어야지요. 2007년에 만들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으로 2014년에 기초연금법, 주거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노후준비지원법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노후준비지원법 이런 걸로 볼 적에 지금 노인복지, 특히 노인 고령화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지금 정부가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서 한 두세 번 손을 보면서 칸 네 칸으로, 언제나 정리할 때는 이 눈을 감고 공부할 때도 네 칸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험장에서 고민하면서 쓸데없이 3분에서 5분씩 보내는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서양의 복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